한 주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우리가 화두산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은산철벽의 이제 마지막 구경까지 와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제 저 담벼락 같이 이제 됐다 하는 곳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저 담벼락 같이 되는 이런 경계가 이제 오게 되면은 곧 집에 도착한 소식이고 또 내 본래 면목 자리에 이제 가는데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이제 먼저는 그까지 했는데 요거를 이제 풀이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마음이 이제 저 담벼락 같이 이제 공부해 가면은 된다 그러는데 이제 담벼락 같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어집니다.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다. 이거는 이제 불교의 이제 철칙입니다. 그 원시 불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수상멸처에 들어가면은 거기를 이제 멸진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주관과 객관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신론에서 삼세육추가 나오는데 6가지 이제 거친 그 망상이 없어지고 마지막 3가지 이제 그 망상이 아주 세밀한 망상이 있는데 그 망상은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망상입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망상. 그것까지도 이제 마지막 3개의 단계가 올라가서 없어지면은 그 단계가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는 건강영에서 응무소주된 자리다. 그래서 그 응무소주된 자리에서 이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평상심이다. 그리고 응무소주된 그 자리를 무심이다. 이 절에 댕기면서 이제 마음 비운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무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실제는 우리는 무심이라 그러고 그 무심된 자리에서 이제 응무소주된 자리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자연적으로 자동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거는 이제 왜 이제 자동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보면은 이제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경계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나 그 일으키는 마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현재 우리는 내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내한테 이제 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기심으로. 그런데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깊은 경계에 들어가면은 내가 주관과 객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내라는 게 없습니다. 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주 공정한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공정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제 내가 이 소리를 계속 반복드리는데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이기심이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 이기심이 계속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고 살거든요. 자기 학대. 사실은 남이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괴로우면은 이제 남 탓하죠. 주변에 있는 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모습이. 우리 본래 모습은 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게 이제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많이 안 들은 분은 그럼 내가 없으면은 굉장히 허망하고 허무하고 또 공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없다는 걸 아는 거와 동시에 이제 저 하늘에 구름이 그치면 해가 나오듯이 오히려 내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허망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게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 거기서 발동이 돼 가지고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방법도 거기서 배우게 되고 남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난강 더불어서 정말로 서로 반목 안 하고 갈등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거든요. 그럼 그거 뭐 골치 아픈 거 그거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골치 안 아픈 이거 안 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있다는 게 항상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 내가 있다는 이 생각이 이거는 이제 실제가 아니거든요. 착각이거든요. 허구고. 이것 때문으로 또 나를 스스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맨날 비교하니까 남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착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착각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깨고 우리 존재 원리 그대로 내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무상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말로 밝은 지혜가 나와가지고 정말로 자주적이고 또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를 또 제일 보호하는 방법이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도 몰라요. 결과적으로 보면 또 남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또 때로는 남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또 내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이런 세계에서 살면은 굉장히 행복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사회가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불국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살면 굉장히 행복하고요. 이제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그렇게 돼 가는 과정, 공부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이 이제 구경까지 왔어요. 마지막 구경까지 와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는 그 담벼락 같이 되는 그 마음, 거기에 온 겁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드는데 여기까지 이제 온 것이 이제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방법도 있지만은 요 방법 말고도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요 방법까지 오기는 이제 1에서 100이 숫자라는 100이라는 게 있다면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1하고 100하고 거리가 극과 극이죠. 굉장히 먼데 요거를 이제 원으로 길이 놓으면은 제일 가까운 숫자가 1하고 100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는 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이 이제 1로 해서 100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돌아와 가지고 거의 199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고 이제 마음이 담벼락 같이 돼 있다. 이제 그래서 그 담벼락 같이 돼 있는 그 상태에 오면은 거의 집에, 그게 무슨 집인가 하면은 진짜 내 집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집에서 못 살고 먼 객지에 가서 고생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살면은 아주 편안하고 정말로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텐데 내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착각을 한 그 이후부터는 저 멀리 객지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멀리 간 분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향하고 자기 집하고 좀 가까이 그래도 떠난 분은 쉽게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뭐 대문 밖에 나간 사람이야 빽 돌아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안 되면은 내 본래 마음의 고향으로부터 내가 좀 멀리 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고향으로부터 좀 멀리 와 있구나. 그래서 돌아가는데 좀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럼 부지런히 가면은 뭐 언젠간 돌아간다. 돌아가고 또 그 돌아가는 중간 과정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도 고향에 아직까지 못 갔거든요. 못 가고 이제 중간쯤 가고 있는데 전 굉장히 행복합니다. 중간쯤 가고 있어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삶을 사는 데 대한 어떤 보람 같은 거, 이런 것도 느끼고요. 근데 이 즐거움은 노래방 가고 뭐 이런 즐거움하고 비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고향 돌아가는 즐거움을 모르다 보니까 뭐 즐겁기는 즐거워야 되겠는데, 그럼 뭐 즐거운 거 만들다 보니까 뭐 영화관도 만들고 텔레비도 만들고 노래방도 만들고 뭐 이렇게 자꾸 뭐 스포츠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고향 돌아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거 보면은 더 이미 깊게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거기서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에 오코리아 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오코리아가 다른 나라 좀 불이익을 주면은 우리 선수 다른 나라 가면 또 그런 불이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오코리아 하던 것이 돌았으면은 우리들끼리 또 갈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이치를 알고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은 훨씬 더 재미도 있다. 텔레비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책을 봐도요, 우리가 10사람이 같은 책을 봤는데 니는 그 책 보고 어디에 제일 감명 받았노 하면 10사람 다 각각 다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분의 그 인생관이나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본 내용에 대한 감명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양변을 여인 우리 본 고향에 돌아가는 그 시각으로 요즘 놀이 문화 같은 거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전혀 지금하고 다른 그런 방향으로 보면서 그것도 공부가 돼요. 그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래 우리 존재 원리가 정말로 위대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이제 자기 학대를 몹시 하면서 그런 이제 불안한 생각, 또 불만스러운 생각, 이런 거를 벗어나려고 또 뭘 추구를 하는데 그 추구하는 것이 또 나를 더 이제 괴롭힘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현대 문명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편리하고 물질도 풍요해졌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불안하거든요. 전 지금 내 사는 토굴에 지금 14년째를 살고 있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한 20년 되겠구만요. 그때 이제 거기서 한 1년 또 살았었어요. 그 당시 날 보고 스님네들이 그 토굴 생활하는데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내 기억으로는 한 2만 원만 하면 되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모두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겨우 전기 하나 켰거든요. 산에 나무 해 떼고 신도님들 뭐 쌀 갖다 주고 큰절에서 뭐 반찬 갖다 먹고 정말로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전부 다 제가 손가락으로 합니다. 군불도 손가락으로 하고 세탁도 손가락으로 하고 밥도 손가락으로 하고 모든 걸 진짜 손가락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지고 편해졌어요. 편해졌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무 해 떼던 그 시절보다 저는 이게 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저는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행복한 건 아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수용은 하고 살되 이 이제 고향 돌아가는 이 원리를 우리는 알고 살면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뭐 이 원리를 알면은 핵무기 안 만들겠죠. 국방비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개인도 그렇고 이 국가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이 원리를 알면은 정말로 이제 생활을 풍요롭게 하면서 또 편리하게 하면서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거기는 있는데 이제 이기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문명 발달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고 불안하고 이제 사회 국가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 개인도 이제 어려운 대로 맞춰 살고 또 이제 또 어려우면은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렇게 이제 해결해 가고 이렇게 이제 어려우면은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을 자꾸 이제 원망하고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 주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일 가까운 사람.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꼭 이 공부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는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정말로 이 공부 얘기가 이제 막다른 곳에까지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데 이제 열심히 하라는 이 얘기가 오늘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곧 소식이고 또 결정코 우리 본 마음에 가는 것이 멀지 아니하다. 그 책을 이제 모두 보십시오. 멀지 아니하니 그 이제 주관과 객관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노 이렇게 짜매는 걸 뭐라 하죠? 엉켜 넣는다. 이제 그 주관과 객관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얽어 놓고 또 이제 흩어진 것을 이제 모이가 있죠. 그 모여가 있는 것을 또 이제 딱 이제 흩어지지 않게 딱 붙여 놔가지고 잠옷 시간만 기다릴 뿐이니라. 이렇게만 되면은 그때는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시간만 기다려. 이제 이게 이제 그 함경에서 십지보살 중에 8지 이상 가는데요. 8지 이상만 가면은 그때는 공부하려고 노력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지절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경계가 그렇습니다. 요경계가 그러는데 뒤에 이제 이 얘기가 조금은 이 얘기 하다가 하죠. 잠옷 시간만 기다릴 뿐이니라. 또 도리어 이렇게 설하는 것을 보고는 일념 정진심을 일으키 가지고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뭐 내가 정진 더 해야 되겠다, 공부 더 해야 되겠다, 또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그 상태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되고 또 실어금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라는 말은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빨리 이제 깨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내지 말고 일체 이제 생각을 내지 마시고 의심하는 그것만 이제 오직 열심히 해라. 또 도리어 한 생각을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한 생각이라도 이제 버리지 말아요.
버리지 말고 의심하는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가거라. 또 도리어 위에 거 놓지 말며 그 밑에 기 한 생각도 버리지 말고 바로 모름지기 정념을 굳게 엉키게 해라. 이제 원시불교에서 정념이라 그러면은 항상 이제 마음을 챙기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정념은 그 의심이 한 덩거리가 돼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념을 굳게 엉키게 해라. 엉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흰죽을 쓰면은 식으면은 이렇게 엉키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울 때는 그게 이제 어디 엎질린다든지 이렇게 쏟으면은 이렇게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으면은 그게 어디 쏟기더라도 한 덩거리로 엉켜 있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그렇게 엉켜 있게 해라. 그래서 정념을 엉키게 해가지고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으라. 깨달을 때까지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해 가거라. 오늘 끝까지 할까요?